네, 안녕하세요. 김찬엽입니다. 오늘은요, 해리 후디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아마 해리 후디니 하면은 좀 이렇게 들어보시긴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해리 후디니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. 또 해리 후디니에 관련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일단은 먼저요, 올해가 해리 후디니의 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리 후디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양에서는 해리 후디니를 기리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아무래도 팬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요,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해리 후디니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마술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클리셰가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면은 비둘기 마술, 뭐 혹은 탈출 마술,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 탈출 마술의 창시자가 해리 후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사람들이 해리 후딘이 하면 탈출 마술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공연자였습니다. 그리고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이분이 서양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에요. 자, 아무튼요, 이 해리 후디니가 또 이제 한 가지 다른 업적을 또 하나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매술 있잖아요. 이 영매술을 폭로를 하는데 해리 후디니가 어마어마한 일조를 했어요. 그래서 당시에 해리 후디니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까지 이렇게 생을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영매술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고 해리 후디니는 그 영매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불신론자였는데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걸 너무 믿었대요. 근데 이후에 어떤 그 특별한 사건에 의해 가지고 불신론자가 되면서 그걸 폭로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제가 그 해리 후디니 박물관에 실제로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거기서 보면은 FBI랑 공조해가지고 영매에 대한 어떤 그런 까발리는 그런 서류들도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그 에피소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해리 후디니 하면 딱 떠오르는 마술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늘 마술이에요. 그래서 그 마술 이름은 이스트 인디아 니들 트릭이라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 공연자가 바늘을 막 삼켜요. 근데 한 개, 두 개 삼키는 거 아니에요. 뭐 해리 후디니의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잘 보면은 막 50개에서 100개까지도 써 있습니다. 50개에서 100개의 뭐 바늘을 삼킨 다음에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와서 입안을 막 확인을 시켜줘요. 이렇게 하면서 입안을 확인시켜주면은 이제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실을 먹어요. 실을 한 우락에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쓱 삼킵니다.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해리 후딘이 입에서 다시 실 한 우락이 이렇게 슉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 아까 삼켰던 바늘들이 실에 꿰매어져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쭉 빠져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진에 영상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,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잡아당기잖아요. 여기 바늘 엄청 많이 걸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해리 후디니의 어떤 위대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찍혀진 사진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런 이미지 이렇게 남겼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바늘 마술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당시에 해리 후디니가 활동하던 시기는요, 보드빌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보드빌에서 마술사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당시에 이제 해리 후디니의 유명한 탈출 마술과 함께 이 바늘 마술을 같이 공연에서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리골레토 형제라는 이제 한 공연 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찰스 리골레토, 헨리 리골레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팀으로 한 다음에 마술 공연,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서커스, 저글링, 아크로바틱 등등 다양하게 다채롭게 해가지고 정말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이 리골레토 형제가 하던 마술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뭐 어항이 뭐 나타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말하는 기계가 갑자기 훅 사라진다거나 비둘기 마술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공연 레파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늘 마술을 탁 끼워 넣었어요. 근데 해리 후디니는요, 이미 당시에도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방하는 공연자가 너무 많았고 여기에 완전 이골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. 근데 리골레토 형제들이 지금 바늘 마술을 또 올린 거잖아요. 그리고 해리 후디니가
자기랑 똑같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리골레토 형제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아예 그 보드빌 협회에다가 제소를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해리 후디니가 사실 바늘 마술을 만든 게 아니에요. 이 마술은요 1500년도 책에 이미 적혀 있는데, 물론 조금은 달라요. 그 책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은 못으로 적혀 있어요. 바늘이 아니라. 못을 막 여러 개를 삼켰다가 뭐 실도 삼켰다. 근데 꿰매어져서 나온다고 하진 않고 내가 몸에 저장했던 걸 다시 뱉어낸다.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뭐 1600년도에 나온 책에는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게 뭐 못의 실이 꿰매어졌다라고 이제 잘못 번역이 되어서 그걸 좀 오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1800년도쯤에는요 크루즈라는 마술사가 또 책에 이제 적어 놓는데, 구슬 있죠. 구슬을 삼킨 다음에 실을 삼키고 쭉 뽑아내면은 실의 구슬이 꿰매어져서 나온다고 또 이렇게 썩 적혀 있기도 해요. 그래서 근데 크루즈 마술사가 또 인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이 인디안 니들 트릭, 이스트 인디안 니들 트릭, 말 그대로 이제 그 인도 마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크루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여러 가지 설이니까요. 자, 아무튼 후디니의 마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디니가 보드빌에 제소를 했죠. 그런데 해리 후디니는 당시에 또 마술협회 회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거야. 이미 유명인에다가 권력도 있는 거야. 그런데 레골라토 형제들은 뭐 그냥 일반 공연자잖아요. 그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은 바늘 마술 하지만 조금은 달랐단 말이에요. 자기 나름대로 변형이 있었단 말이에요. 뭐 해리 후디니는 그냥 바늘 먹고 실 삼키고지만 리골레토 형제들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둡니다. 바늘 먹고요. 그 다음에 실을 여러 가지 색깔을 준비해요. 그리고 나서 관객한테 자, 당신이 원하는 색깔의 실을 선택하십시오 해가지고 관객이 그 실을 선택하면은 그 실을 삼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그 색깔에 맞는 실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바늘이 꿰매어져서 나오는,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포인트를 준 것이죠. 근데 이걸 가지고서 해리 후디니가 시비를 건 거예요, 사실. 자, 아무튼요, 그렇게 돼서 보드빌의 협회장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을까요? 맞습니다. 해리 후디니의 손을 들어줍니다. 이게 참 모르겠어요. 뭐 당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리 후디니의 손을 들고 이후에 리골레토 형제들은 이제 자신의 공연에서 바늘 마술을 뺍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년 뒤에 다시 그 바늘 마술이 공연에 올라오게 돼요. 근데 여러분 다시 공연을 했을 때 해리 후디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무반응.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. 여기에는 좀 뭐 몇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몇 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도 뒤에서 그 두 공연자가 해리 후디니와 리골레토 형제들이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. 나름의 딜이 있었을 것이다. 이 설이 있고요. 다른 설은 이미 해리 후디니가 너무 극도로 유명해져서 이제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져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또 설도 있습니다. 근데 이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이 사실 어느 정도의 야망가였냐면 내가 항상 최초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. 최초. 그래서 뭐 영화 산업에도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갔었고,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서 뭐 이렇게 일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이것도 이 사람이 먼저 하려고 먼저 하기도 했었고,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초에 꽂혀 있었고, 그래서 굉장한 야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레골레토 형제들이 다시 공연을 올렸을 때는 뭐 다시 재소했거나 뭐 그걸 가지고서 논쟁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여기도 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, 이 리골레토 형제가 해리 후디니와 친한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대요. 거기에 해리 후디니가 정말 위대한 공연자다라고 이렇게 찬사의 글을 적어가지고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해리 후디니가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, 아마 그 해리 후디니가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았을 수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, 이 인도 바늘 마술, 그렇죠? 인디아 니들 트릭, 이 마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리 후디니의 아이코닉 같은 마술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저도 이 마술을 한참 연습하고 이제 공연에 올릴 때가 있었는데, 그 예전에 뭐 타벨이라는 책에도 이제 실려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해리 후디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. 그래서
뭐 저도 이제 당연히 그럼 역시 이 마술은 뭐 해리 후디니가 만들었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. 그만큼 해리 후디니의 그림자가 짙은 마술로 역사에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술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는 해리 후디니가 먼저 떠올라요. 리골레토 공연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어쩌면 해리 후디니가 자신의 마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라도 타 마술사들의 모방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. 근데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. 원래 쇼 비즈니스 시장은 여러분들 냉혹하다고 또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당시에는 뭐 그 분위기가 있었겠죠.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해리 후디니가 잘 지켜냈기 때문에 후대의 마술사들이 생각할 때 니들 트릭하면 후디니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은 여러분들의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저에게 모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저와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